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폼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미처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앵커라고 하는 태그였는데, 앵커라고 하는 태그는 우리가 다른 문서와 링크를 걸기 위해서 사용하는 태그였는데요. A라는 태그가 목적지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미처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서입니다. 자, 문서를 두 장을 만들었는데, 자, 먼저 poetry.html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nchor.html이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앵커라고 하는 문서를 먼저 보도록 하면, 앵커라고 하는 문서 안에는 H1 태그 안에 각각 시인 3명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링크가 걸려 있는데 poetry.html이라고 하는 문서로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뒤에 어떤 게 들어 있냐면 샵 하고 poetry1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샵 poetry2 같은 문서인데 같은 문서 안에 샵하고 샵해서 3개의 서로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iframe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고요. 자, 이 iframe이라고 하는 프레임에는 기본적으로 poetry html 문서 안에 있는 poetry 1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지금 현재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임 보더가 1이고 폭하고 높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iframe의 이름은 name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퍼링크 걸린 부분이 전부 다 이 poem이라고 하는 태그에 링크가 걸려 있어서 타겟으로 삼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설명을 들어야 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poetry.html은 알겠는데 그 뒤에 있는 샵하고 뒤쪽에 그 붙어 있는 전미사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poetry.html 문서로 가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왔더니 자, 지금 보시면 div 태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iv 태그 안에 있는 이 poetry는 지금 현재 필요하지 않은 문서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div 태그의 쌍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div 태그 내용이고요. 그 안에는 h2로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시인의 이름이 있고, 자, pre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 안에다가 시를 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자, 21라인에서부터 23라인까지는 br 태그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 br 태그는 아무 의미 없이 페이지를 그냥 길게 만들기 위해서 넣은 태그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서를 일부러 좀 길게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뒤에 보시면 또다시 div 태그가 또 있습니다. 자, div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태그가 있는데, 자, 이 a 태그는 poetry2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poetry2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h2 시 제목이 보이고, 그 다음에 pre라고 하는 태그 안에서 시가 쭉쭉 쓰여져 있고요. 자, 또 div 태그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PR 태그들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 또 다른 div 태그의 그 다음에 윤동주 시인의 시가 이렇게 쭉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A 태그하고 name poetry 3라고 되어 있는 이런 태그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다른 태그의 타겟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뜻인지 잠깐 먼저 이 문서를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프레드 디 수자라고 하는 시인의 시가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문서를 일부러 BR 태그를 많이 넣어서 길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제가 지금 스크롤을 내리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시,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또 다리 시, 그 다음 시, 그 다음에 문서가 이렇게 쭉 길게 내려가서 어쨌든 이 문서가 한 장 이상 아주 굉장히 길게 만들어진 그런 문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일 경우에는 우리가 문서의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아래로 이게 화면을 이렇게 스크롤 해가면서 봐야만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화면의 내용이 길어서 우리가 스크롤을 해서 봐야 할 그런 때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 원하는 이 카테고리 위치까지를 한 방에 다이렉트로 가도록 해주는 것이 A 태그에 이름을 주고, A 태그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타겟을 샵 하고 그 뒤에 있는 그 네임명을 써주시는 겁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알프레드 디수자, 류시와 윤동주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앵커 태그에 자,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H1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씨가 조금 크게 보이죠? 자, 그리고 밑에는 아이프레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이프레임이 보이고 있고요. 그 아이프레임의 첫 번째 C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류시와를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문서가 현재 문서 내에서 이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우리가 만들어 놓은 C가 쭉 들어가 있는 그 C 안에서 타겟점을 주어서 움직이도록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샵하고 이름을 주면서 링크를 걸고 그 타겟점이 되는 역할을 하는 곳에는 네임을 주고 이렇게 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링크를 걸어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하이퍼링크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링크를 한 페이지 내에서 이동하도록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네임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미처 못한 그 타겟에 관련된 목표점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문서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타겟을 역시 A 태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는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더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한 문서 내에서 제가 실제로 그 문서가 굉장히 내용이 길다고 가정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링크를 한 문서 내에서 다르게 타겟을 잡아서 링크를 거는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문서가 이렇게 길게 될 일이 뭐 가끔 있겠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이트에 접속한 방문자들에게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개념이 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입력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그 회원일 경우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용자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용도의 여러 가지 태그들을 우리는 폼 태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폼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자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입력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입력받은 모든 정보들을 하나의 요소 집합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전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배우려고 하는 폼 태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예를 들면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 그냥 단순하게 이름이나 이메일 같은 텍스트만 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한 줄 글상자, 일명 한 줄 글상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 줄로 글씨를 입력하는 그런 상자가 있는가 하면 자,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아주 길게 서술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텍스트 영역, 여러 줄로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영역이 있을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옵션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사용되는 버튼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라디오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라디오 버튼과는 좀 다르게 한 개 이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그런 모양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네모난 조그만 상자로 체크박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취미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취미를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를 사용할 때는 체크박스를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폼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폼 컨트롤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오늘 하나하나 다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태그가 input이라고 하는 태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input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회원 가입하는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폼 컨트롤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안에 조이너스라고 하는 HTML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새로 만든 거라서 조이너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비어있는 문서입니다. 자, 그래서 조이너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타이틀에다가는 뭐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바디하고 슬러시 바디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폼 태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회원가입이라고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바디 태그 안에 자, div 태그를 만들어서 div 태그 안에서 모든 정보들을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자, div 태그 안에다가 자, 우리가 이제 폼이라고 하는 요소 집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원 가입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모든 정보들이 하나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 집합들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줄 수 있는 태그가 폼이라고 하는 태그입니다. 폼 태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라고만 칠까요? 자, 폼. 자, 폼 태그를 주게 되면 기본적인 속성이 하나가 나오는데 액션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자, 이 액션 속성은 사실 저희가 배울 지금 현재 우리가 HTML을 배울 때에는 별 의미는 없어요. 저 액션 태그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되냐면 우리가 폼과 슬러시 폼 사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태그를 이용해서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정보를 서버 쪽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정보를 서버 쪽으로 전달을 할 경우에 그 전달되는 정보를 받는 서버 쪽에 콜하는 네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서버 쪽 콜네임이 우리 액션인데요. 자, 예를 들면은 뭐 JSP 같은 경우에는 JSP 문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블릿이면 서블릿에 명명된 이름일 수도 있고, 프레임워크를 썼을 경우에는 프레임워크에 세팅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 같은 이름을 우리 액션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서버에 대해서 코딩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라면 이건 서버 쪽에서 받아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이구나 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저희는 폼과 슬러시 폼 사이가 하나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정보들의 집합을 전부 다 이 폼 태그 안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div 태그 안쪽에다가 저희는 회원 정보니까 회원 정보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회원 가입. 자, 그래서 폼 태그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만들고 나면 모양이 별로 그렇게 예쁘지 않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CSS를 배우면서 뭐 수정을 해가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폼 태그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폼 태그 안에 있는 얘네들은 이 안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는 것들을 넣어 주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인풋 태그라고 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자, 인풋. 자, 인풋 태그. 그래서 자, 인풋 태그를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인풋 태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태그 하나로 사용되는 끝 태그가 없는 비어있는 태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태그 안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타입이라고 하는 값인데요. 타입의 텍스트 값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input type equal 타입이라고 주어주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일반적인 글씨들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제가 id라고 한번 주겠습니다. id 라고 주고요. 자, 실행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원가입하고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텍스트니까 id가 그냥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글씨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는 한 줄 글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를 우리가 텍스트로 주었을 때 이렇게 한 줄 글상자가 나타나는 거고요. 일반적인 글씨, 한글이나 영어 같은 일반적인 글씨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id라고 하는데, 자, 이 id는 input 태그에 쉽게 얘기하면은 레이블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id를 그냥 쓰셔도 뭐 크게 이게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보다 정확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레이블이라고 하는 태그를 통해서 감싸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레이블이라고 하는 태그는 보시는 것처럼 끝 태그가 있는 그런 태그고요. 이 안에다가 우리가 태그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레이블 id 그다음에 input 주시고요. 자, 그다음 input 태그에는 지금 서버하고 통신을 한다고 했으니까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할 때 그 데이터 보내려고 하는 그 데이터에 우리가 보통 변수에 이름을 주듯이 이름을 주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값은 name이라고 하는 그 속성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그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냐면 name의 값이 자, 여러분들이 입력한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었다. 그럼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네임 안에 들어가 있는 요 키 값을 서버에서 키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이 말 그대로 값이 되어서 전달이 되는 이런 형태로 전달된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id하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지금 현재 쓴 레이블은 input type text 얘하고 한 쌍이죠. 얘하고 이 태그하고 이 태그는 하나의 쌍이기 때문에 보통은 하나의 쌍인 경우에는 이렇게 감싸서 하나로 논리적으로 하나로 엮어주는 게 원래는 맞게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 맞게 사용하시는 방법이고요.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레이블을 쓴 것이나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똑같이 보이고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만약에 이런 형태로 썼을 경우에는 이 레이블 태그하고 인풋 태그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게 하나의 논리적으로 하나이다라는 걸 우리가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주냐면 자, 인풋 태그에다가 우리가 id 값을 지정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자, 얘는 name이었죠. 사람 이름을 입력하는 name이었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자, for라고 하는 값을 주어서 둘이 서로 같은 데이터임을 나타내주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for나 id를 안 쓴 상태로 하시겠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id를 입력을 했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id 값도 물론 중요하고 이 타입이 중요하겠죠. 타입이 텍스트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블은 우리는 뭐로 줄 거냐면 패스워드라고 줄게요. 자, 패스워드라고 주고요. 그러면 지금은 for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input 태그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맞는 거겠죠. 자, 이번에 쓰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패스워드 고요. 자, 그 다음에 인풋 태그를 주겠습니다. 자, 인풋 태그 똑같아요. 패스워드를 만드는 거나 아니면 텍스트 일반적인 텍스트를 만드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요. 자, 우리는 그냥 인풋 태그를 쓰시고요. 대신에 타입은 텍스트로 쓰시면 안 되고요. 자, 패스워드라고 하는 값을 넣어 주셔야 여러분들이 그 화면상에서 패스워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라고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네임은 똑같이 패스워드라고 줄게요. 자,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d도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로 주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네임 값, 타입 값, 그 다음에 id 값이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보시면 id하고 패스워드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얘네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 생각엔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쓰여질 것 같지만 얘네 한 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 레이블이나 아니면 인풋 태그나 이런 태그, 레이블 태그나 인풋 태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블럭 요소가 아니라 인라인 요소라는 얘기죠. 라인 브레이크가 없는 형태로 사용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라인 브레이크를 넣어야 될 것 같지만 자, 일단 BR 태그로 그냥 끝을 낼게요. 그래서 줄 바뀐 것 같은 느낌만 나게 하겠습니다. 자, BR 태그. 자, 그래서 패스워드를 넣었고요. 자, 패스워드를 넣었는데 입력을 안 해봤네요.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입력을.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타입이 텍스트일 경우에는 글자가 그냥 우리가 입력해야 한 그 내용이 그냥 그대로 보이는데, 자, 타입을 패스워드로 주게 되면 우리가 입력한 내용이 화면상에 안 보이는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나오거나 혹은 별표시로 나타나거나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볼 수 없게 감춰주는 게 타입의 값 중에서 패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input이라고 하는 태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타입 값만 바꿔서 어떨 때는 일반 글씨로 어떨 때는 패스워드로 이렇게 바꿔서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풋 태그에는 어떤 그 속성들이 있는지 좀 볼 건데요. 인풋 태그에 있는 속성들은 여기다 따로 정리를 할게요. 자, 인풋 태그에 있는 속성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면 여기 이 타입 텍스트 이 속성이 가장 중요하죠. 이 속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속성은 서버 쪽으로 전송할 때 그쪽에 그 서버에 키가 되는 값을 써주는 게 이제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name이라고 하는 이 속성에 있는 요 그 패스워드나 혹은 요 값을 가지고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쓸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텍스트하고 타입하고 name이 중요한 값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건 뭐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자, 맥스랭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맥스랭스. 자, 맥스랭스는 우리가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길이값, 텍스트 필드에 입력하는 문자의 수를 제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그 옵션 값이고, 자, 여기에다가 equal 주고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는 글자 수를 뭐 10글자 이내로 이제 맞겠다 싶을 때, 맞고 싶다 할 때 쓸 수 있는 게 맥스랭스 값입니다. 그래서 맥스랭스를 우리 그 input 태그의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input 타입 텍스트, input 타입 패스워드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맥스랭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게 input 타입 중에 라디오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라디오라고 하는 거는 여성이냐 남성이냐 성별을 만약에 써야 된다 그럴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똑같이 레이블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블. 자, 그 다음에 for는 젠더라고 주고요. 자, 이 안에다가 자, 성별이라고 줄게요. 자, 성별 주고요. 그 다음에 성별은 여성과 남성이 두 종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i 태그, input 태그를 이용을 해서 타입을 이번에는 텍스트가 아니라 자, 라디오라고 주시면 돼요. 자, 라디오라고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네임은 젠더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뒤에다가 남자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input 타입 라디오라고 하는 얘는 라디오 버튼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 모양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남자라는 그런 글씨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릴게요. 자, 이번에 또다시 인풋 태그를 우리 쓸 건데, 자, 인풋 태그 그 다음에 여자를 써야 되겠죠. 여성 인풋 태그 쓰시고, 자, 타입은 똑같이 라디오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네임 값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이 네임이 자, 제가 지금 위에 있는 네임과 같은 이름으로 줬어요. 자, 그래야 얘네 둘이 남자와 여자가 성별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입니다. 라디오 그룹으로 같이 묶이게 하려면 인풋 태그에 네임 값을 같은 거로 써야만 얘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값을 주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오류가 나오겠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성별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자, 동그라미 역할하는 여기 동그라미 모양을 나타내 주는 게 input 타입 라디오고요. 자,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있고요. 자, 지금 여자와 남자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였을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이 네임값, 같은 네임값이 그 역할을 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는 W라고 하고 여자, 자, 여기다가는 M이라고 했다. 남자니까 M이라고 했다. 그러면 자, 얘네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같이 나란히 있고 남자 여자라고 나오니까 마치 하나의 그룹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자도 선택하고 여자도 선택할 수 있는, 예, 네임이 같으면 이게 서로 다른 그룹이라고 얘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그룹일 경우에는 같은 이름을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 사이트에 오는 사람이 늘 남자들이 주로 많이 오더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남자가 체크가 돼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면 체크드라고 주시거나 혹은 체크드 이퀄 체크드라고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체크드 이퀄 체크드에서 앞에 있는 이 체크드, 예, 뒤에 있는 얘네들 이 값은 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속성은 속성 이퀄 값으로 주게 되어 있지만 체크드라고 하는 거를 그냥 주어도 예,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기본적으로 남자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예,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레이블 주실 때 라디오 버튼은 예, 네임 값을 같이 주어야 한다라는 거,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체크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체크박스는 이 라디오 그룹이랑은 좀 다르게, 라디오 버튼이랑은 좀 다르게,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개를. 자, 그래서, 자, 레이블. 자, 그 다음에 for. 자, 이번에는 합의라고 줄게요. 자, 합의. 자, 취미라고 주고요. 자, 좀 벌려놓고. 자, 이것도 역시 인풋 타입으로 합니다. 자, 인풋 타입. 인풋으로 하게 돼, 인풋 타입이 아니라 인풋이죠. 자, 인풋으로 하는데요. 자, 인풋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타입에다가는 체크박스를 주시면 돼요. 자, 체크박스라고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네임 주시는데, 자, 네임을, 똑같이 이번에 또 합의라고 줄까요? 합의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나는 취미가, 자, 독서다. 그럼 독서라고 한번 줘볼게요. 자, 독서. 자, 그리고 인풋 타입 체크박스 네임은 합의라고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다 합의고요. 다 체크박스인데, 자, 예를 들면 나는 자, 수영이라고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등산. 자, 예, 그 다음에 예, 뭐 청소. 예, 청소는 예, 취미가 아니라 예, 특기가 되나요? 예, 어쨌든 자, 독서, 수영, 등산, 청소. 뭐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 다음에 골프 뭐 이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네임 값이 전부 다 같아요. 자, 그래서 네임 값이 다 같은데, 자, 그러면 자, 체크드 네임 값 주고 합의가 다 똑같이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그쪽 서버 쪽에서 받을 땐 합의 이퀄 하고서 독서라고 하는 값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값은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 예, value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받습니다. 자, value는 자, reading. 자, 그래서 만약에 독서를 체크를 하면 서버 쪽에선 받을 때 합의 equal reading이라고 해서 이 값을 예, 받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value는 자, swimming. 자, climbing. 자, 클리닝. 자, 골프. 자, 이렇게 주었어요. 근데 예, 여기도 안 줬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네임하고 체크드까지만 주고 얘도 밸류를 안 줬네요. 자, 그러면 밸류 줄게요. 자, 밸류는 자, 밸류 값은 꼭 그 영어로 쓸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글로. 자, 여기도 줄게요. 자, 밸류는 예, 여자 이렇게 주었어요. 자, 그러면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 젠더 이퀄 남자 혹은 젠더 이퀄 여자 이렇게 받겠죠. 자, 그리고 이 독서 같은 경우에는 합의 이퀄 리딩, 합의 이퀄 스위밍, 합의 이퀄 클리닝, 합의 이퀄 골프인데, 그러면은 네임이 같은 애가 여러 개고 그 다음에 값을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JSP로 여러 개를 선택해서 JSP라고 하는 서버 쪽으로 보내게 되면 얘네들은 여러 개의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값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JSP를 배우실 때 다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모양만 좀 볼게요. 자, 모양을 봤더니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자냐 남자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독서냐 예, 수영이냐 청소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예, 체크박스입니다. 자, 역시 이것들도 우리가 레이블에서 BR 태그를 줄게요. 자, BR 태그를 주고 자, BR 태그가 지금 현재 여기 있으면 되겠네요. 레이블이 지금 엉뚱한 데에 가 있네요. 레이블을 찾았더니 그죠? 자, 레이블이 요 앞에 있어야 됩니다. 자, 레이블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R 태그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BR 태그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한 줄이 이제 바뀌는 모양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성별 뭐 있고 여기는 또 예, 취미라고 하는 말이 없어졌네요. 제가 취미라고 하나 예, 더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태그들을 쭉 입력하고 나면 전송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서버 쪽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쓰는 게 똑같이 인풋 태그를 가지고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인풋 태그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죠. 그래서 서브밋이라고 하는 타입을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재 입력한 모든 정보들이 예, 서버 쪽으로 예, 전송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우리가 밸류 값을 예, 가입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가입.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모양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쭉 뭔가 데이터가 쭉 들어가고요. 취미, 그다음 성별 들어가 있고 가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가입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누르는 그 순간에 폼하고 슬러시 폼 사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예, 집합으로 묶어서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전송된 데이터들은 어디에 그 전송이 되냐면 폼에 액션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기입되어 있는 서버의 주소로 예, 전송이 되는 거죠. 서버 쪽 프로그램에 전송이 됩니다. 자, 우리는 서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입 눌러봐야 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자, 지금 위에 거를 좀 볼게요. 자, 제가 아이디를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네임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패스워드도 입력하지 않았고 젠더는 남자가 이미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아이디는 코리아라고 입력해 볼까요? 코리아. 자, 그다음 패스워드는 코리아 하고 느낌표 2개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리아 느낌표 2개. 자, 그다음에 취미는 독서, 등산 이렇게 주고요. 자, 그다음에 클릭 한번 해보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join.html이잖아요. 그래서 join.html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 프로그램 이름이 나오고 자, 물음표라고 하는 요 표시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물음표 뒤에 있는 것들이 자, 일종의 서버 쪽으로 전송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임은 코리아. 자, 그러니까 즉 그 사람 이름이 코리안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패스워드는 코리아. 그다음에 느낌표인데 이 느낌표가 특수문자라서 %21, %21로 대신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젠더는 남자. 자, 남자가 선택되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합의는 제가 리딩하고 예, 크라이밍하고 2개를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합의 이퀄 리딩 앤드 합의 이퀄 크라이밍 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정보들이 자,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주소 표시줄에 이렇게 붙어서 넘어가는데 이렇게 주소 표시를 쭉 넘어가서 붙는 방식을 우리는 자, 뭐라고 하냐면 갯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 사실은 여기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데 메소드라고 하는 값이 하나가 사실은 생략되어 있었고요. 그 안에 get이라고 하는 값이 쓰여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 이퀄 get이라고 쓰시게 되면 우리 아까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는 바로 그것처럼 자, 예를 들면 자, 패스워드 id aaa 패스워드 삐삐삐 그 다음에 여자 등산 골프하고 가입을 누르게 되면 위쪽에 붙는 합의 이퀄 골프 합의 이퀄 크라이밍 젠더는 제가 젠더를 아까 여자를 선택하지 않았나요? 젠더 예, 남자 선택됐나 보네요. 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 삐삐삐, 그 다음에 name AAA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요게 이런 식으로 위쪽에 물음표와 함께 name equal 값 and name equal 값 and name equal 값 and 이런 식으로 붙어서 넘어가는 방식을 우리는 get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get 방식 말고요.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방식이 post라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자, post 한번 해볼게요. 자, post를 하게 되면 자, 다시 또 똑같이 자, id는 AAA, 자, 패스워드는 삐삐삐, 자, 그 다음에 남자의, 자, 그 다음에 독서, 예, 청소 하고서 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전혀 예, 붙어서 나가지 않아요. 예, 붙어서 나가지 않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어떤 방식이라고 하냐면 예, 포스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방식은 우리가 전송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주소 표시에 붙지 않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면 보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엄밀하게 하면 보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위쪽에 주소 표시에 붙어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깔끔하죠. 자, 그래서 링크 걸린 것이거나 혹은 대부분의 현재 데이터를 다른 쪽으로 보낼 때 사용하는 방식은 90%가 get 방식이에요. 예, 포스트 방식은 지금 우리가 메소드는 포스트라고 쓴 이 부분만 다 예, 포스트 방식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get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 그럼 get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서 데이터가 안 넘어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가 넘어가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지금 현재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이고요. 아이디는 뭐 AAA, 자, 패스워드 삐삐삐, 자, 그 다음에 여자, 자, 독서, 예, 그 다음에 뭐 골프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입 버튼을 누르기 전에요. 우리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 F12키를 눌러서 개발자 모드의 화면을 조금 띄워주겠습니다. 자, 개발자 모드의 화면에서 우리가 예전에 봤을 때에는 엘러먼트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태그들을 주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자, 이번에는 엘러먼트 쪽에 따라가서 보다 보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열어놓고 가입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가입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네트워크 화면이 바뀌는 걸 봤더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실행시킨 프로그램의 이름이 joinus.html이죠. joinus.html이고 자,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가 finish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타임라인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자, 그게 이제 나중에 살펴보죠. 먼저 joinus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오른쪽에 헤더 프리뷰 리스폰스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요. 자, 리스폰스는 서버 쪽에서 우리에 대한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지금 현재 뭐 그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가는 것처럼만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뭐냐면 폼 데이터라고 하는 이 아래쪽 부분이에요. 아래쪽 부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지금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get 방식에서는 joinus 뒤에 물음표하고 그 다음에 id name은 얼마 and 패스워드는 뭐 and 뭐 젠더는 뭐 and 해서 쭉 데이터가 위쪽에 주소 표시줄에 붙어서 넘어가는 방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포스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데이터가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이너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든 정보들이 서버 쪽으로 넘어가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셋이 나오는데요. 그 데이터 셋 중에서 아래쪽에 폼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 폼 데이터에 데이터가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데이터 정보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서 넘어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어떻게 넘어가냐면요. 이렇게 넘어가겠죠. name equal AAA and password equal BBB.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보기가 좀 불편해요. 자, 그래서 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보면 이런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서버 쪽으로 전송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폼 데이터에는 레이블이나 혹은 인풋 태그 말고도 여러 개의 태그들이 더 존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자, 일단 여기까지만 배우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서버 쪽에 데이터를 넘길 때, 즉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수집해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넘길 때에는 데이터 집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 집합을 만드는 가장 바깥쪽 테두리의 태그가 폼 태그이고, 그리고 그 안쪽에다가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들을 인풋 태그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풋 태그, 오늘 배운 게 인풋 태그고요. 자, 이 레이블은 정보를 얻는 건 아니고요. 그죠? 인풋 태그와 엮어서 같이 이 인풋 태그에 대한 말 그대로 레이블을 이렇게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인풋 태그 하나를 가지고 타입이 텍스트냐, 패스워드냐, 아니면 라디오냐, 체크박스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역시 인풋 타입 서브밋이라고 하는 이런 그 타입을 여러분들이 기입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폼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보들을 집합으로 만들어서 이 액션이라고 하는 그 서버 쪽에 프로그래밍 쪽, 그 프로그램 쪽에 데이터를 넘기는 실제적인 동작을 하는 애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동작을 하는 태그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아직 폼 태그 쪽에서 배우지 않은 여러 개의 그 태그들이 좀 더 있으니까요. 그런 태그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